저희 엄마는 워낙 일단 뭐 한국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시댁 부모님들도 되게 진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글로벌화 시대인데 우리 손자가 이런 며느리를 이제 데려와서 되게 좋다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개방된 그런 가족이구나. 오픈 마인드네 이러고.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던 거는 1998년도였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는데 이제 막 입학하는 저희 그 하바롭스크라는 이제 도시에서 저희가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오게 된 건데, 엄마가 그때 당시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의 피아노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제가 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엄마가 판단을 하셨나 봐요. 어떻게 초청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 하바롭스크 쪽에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었는지, 그분들이 이제 저희 엄마가 원래 그 전공이 피아노랑 음악사, 역사랑 지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피아노 강사로 일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초청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수도에서 산 건 아닌데 안양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간 러시아보다는 되게 많이 발전된 모습? 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때는 러시아에 패스트푸드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햄버거나 이런 걸 안 먹어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먹어보니까 막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이공원 같은 데도 가면 러시아는 뭐 저희 도시 기준으로 많아야 뭐 놀이공원에 놀이기구가 한 3-4개? 여기는 뭐 롯데, 뭐 월드막, 에버랜드 막 이런 데 가면은 엄청 이제 크니까 규모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는 엄청 이런 게 되게 신기하게 잘 있다 이러면서 어렸을 때는 엄청 좋았죠. 저희가 일단 동쪽 도시다 보니까 사실 한국 분들이 지금은 더 많이 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외할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뭐 한국 목사님 계시고 고려인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 한인들, 재외동 부분들, 뭐 한국 분들도 당연히 계셨었고, 저도 북한 분들 통역도 막 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동양인이나 한국인을 만나는 거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뭔가 이렇게 많이 뭐 챙겨주셨던 것 같은데, 막 예쁘다 많이 해주시고, 어리니까 되게 예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남의 애 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다고 굳이 안 한대 귀엽다고 많이 예뻐해 주셨었어요. 지금까지요? 총? 이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중고등학교는 제가 러시아에서 다니고 또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2010년에 다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년? 17년? 네네. 그러면 러시아보다 한국에 더 오래 산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고 나서는 아마 15년도부터는 계속 거의 엄마 보러 갔다 오는 거를 빼면은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아마 한국에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 것 같긴 해요. 혼자서 지내게 된 건 2010년. 사실 저희 엄마가 되게 염려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에 대한 그런 걱정도 좀 많이 심하신 편인데, 그나마 언어가 통하니까, 제가 한국어를 그때는 일단 할 수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죽진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언어가 통하니까 이게 오히려 말이 안 통하면 다들 도와주려고 할 텐데, 넌 한국말 하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한국말을 못했으면 막 그게 좀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웬만한 것 알아서 하는 게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 안 보내고 그냥 내가 할게요 막 맨날 이러고 있고 지금. 일단 초등학교 때는 거의 계속 한국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를 쓰는 게 더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랑 집에서도 거의 한국어를 쓰기도 하고, 뭐 러시아에 가서도 그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계속 제가 이제 한국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맨날 통역해줬었고, 제가 좀 자주 쓰는 말들만 이제 할머니가 외워가지고 막 물, 할머니, 막 여기 막 이런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 아예 이제 러시아에 갔었던 거죠. 러시아어 뭐 받아쓰기 같은 걸 했는데 받아쓰기 점수가 완전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러시아어 선생님이 또 되게 호랑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된 말로 빡세게 굴려서 일단 거의 6개월 만에 이제 러시아어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어를 까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혼자서 뭐 그 인터넷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CD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CD도 막 빌려보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언어를 조금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한국 학교에 이렇게 서양인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니까 약간 언어를 이상하게 쓰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를 이상하게 쓰는 애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학교에는 뭔가 되게 막 미운오리 새끼처럼 약간 자기들 사이에서 외부인인 그런 느낌을 한국에 있을 때도 받았고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도 받았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적응력이 되게 빨리 생겨가지고 아무튼 계속 뭔가 소속 집단을 바꾸다 보니까 적응력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쭉 그냥 사귀다가 졸업하고 거의 3, 4개월 있다가 결혼을 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워낙 일단 뭐 한국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엄마는 좋아했었고 그 시댁 부모님들도 되게 진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진보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 이제 증조 조부모님들? 조부모님 뵈러 갔을 때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막 외할아버님도 이제 뭐 글로벌화 시대인데 우리 손자가 이런 며느리를 이제 데려와서 되게 좋다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개방된 그런 가족이구나. 오픈 마인드네 이러고 다행히도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말이 일단 통하니까 또 그게 컸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이랑 그때 2010년에 왔을 때랑 또 이미 되게 많이 변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라지기도 하고 일단 뭐 IT나 그런 기술이 되게 발달되기도 하고 거의 와이파이도 되는 데도 많았던 것 같고 컴퓨터나 핸드폰도 여기는 막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는 그 버튼식 폴더 있잖아요. 그 폴더폰이 되게 신박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막 그냥 아예 이렇게 뚜껑도 없고 집 전화기처럼 생긴 그 핸드폰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미 그 다음 모델들이 막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모델이 나오고 또 최신 모델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빠른? 네, 저희는 막 하나가 나오면은 한 2, 3년 뒤에 나오는데 여기는 막 6개월에 한 번씩 요즘에는 더 빨라지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신기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확실히 사람은 지치더라고요. 기술력을 제 뇌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컴퓨터를 못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저는 그냥 워드 작업에 머물러 있는데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컴퓨터들이 나왔는데 그 가능성을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부지런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른 인터뷰를 하셨던 외국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처음에 제 의지로 한국에 온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살면서 이제 한국이 좋아진 케이스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온 케이스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한국에 살게 된 이유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일단 한국인 남편이니까 남편이 러시아어를 1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은 남편이 아예 일을 못하니까 저 혼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인프라나 그런 복지 같은 게 한국이 아직은 아마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은 한국이 좀 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보조금이나 아니면 사회 그런 제도 같은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무튼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훨씬 살기가 편하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문제는 아직 저희가 아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열이 사교육, 뭐 공교육 다 막 엄청 학원 같은 거는 러시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외로 배우는 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무튼 그런 거를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그게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신혼부부로는 살기가 확실히 한국이 러시아보다는 많이 편한 것 같긴 해요. 혹시 아기를 낳으면 러시아로 가실 생각이에요? 그것도 사실 문제인 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한국이 더 좋으니까 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일단 한국에 있다가 아마 저랑 비슷하게 뭔가 한국에 있다가 러시아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러시아에 있다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아무튼 아기가 또 어디에 뭔가 적성에 따라서 기술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한국에 차라리 남아서
공대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본업이 사실 국제회의 통번역사인데 사실 한국 문학이나 러시아 문학이 그렇게 많이 서로 나라에서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문학 번역에도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동시 통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긴 해요. 앞으로 좀 코로나가 해결이 좀 더 되면 순차 통역, 뭐 동시 통역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뭐 내년이 30인데 뭐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사는 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저의 한국 생활, 러시아 생활,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당연히 드릴 거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